안녕하세요. 번개탄 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클래식 클래스 진행을 맡고 있는 여그나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수능 주간인데요. 네, 주위에서 정말 막 숨도 못 쉬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청취자분들 가족 중에서도 혹시 수능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수능을 맞이해서 오늘 클래식 클래스는 특별히 음대 입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자면 사회적 기업 툴뮤직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시고요. 수원대학교 음악대학원 문화예술기획 전공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음대생 진로 전략서를 책을 내신 정은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셨으니까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네, 구호는 네. 제가 클래식 하면은 네. 클래스라고 같이 외쳐주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클래식 클래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네. 파이팅이 넘쳤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네. 라니네 등불 TV님 오셨고요. 여수정 예은님 번화해 주셨고, 네, 클래스 또 외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정말. 네, 제가 음대 입시 전문가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무슨 음대에 들어갈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비법이 혹시 있을까요? 정말 비법은 많은 리허설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툴뮤직 입시 평가라는 걸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입시 전에 너무 떨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 치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한번 미리 무대 경험을 해보면 네. 내가 어느 정도 하는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네. 재밌는 거는 저희가 녹화도 해주거든요. 네. 본인 핸드폰으로. 그래서 나가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망쳤구나 하는 거를 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저희 입시 평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저희가 또 정시를 맞이해서 네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딴 거 없고 계속해서 연습도 해야 되고 이제 학생들이 많은 리허설을 통해서 네. 단단하게 만드는 것만이 네. 어떻게 보면 음대 입시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 무대에 자꾸 서봐야 된다. 네, 맞아요. 많은 리허설을 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네. 저도 이번에 이제 예고에 들어간 합격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예고 들어갔는데 막판에 이제 자주 지방에 있어갖고 자주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이 곡을 연주를 해갖고 콘서트 보내 이랬어요.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요. 네, 녹화까지는 아니고 그냥 녹음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냈는데 이게 매일 쌓이니까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게 이제 그게 들리더라고요. 네, 중요하죠. 네. 학생들이 생각보다 녹음을 되게 싫어해가지고요. 맞아요. 이게 녹음과 녹화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현실 도피죠. 뭔가 나 녹화하기가 힘들어, 녹음하기가 힘들어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그걸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입시생들한테. 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고 또 학생들이 저희 이제 입시 평가에 참가한 친구들이 합격 소식을 또 알려와요. 그러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그래서 나름 이거를 벌써 저희가 7회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우와, 1,000명이요? 1,000명가량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툴뮤직 검색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냥 입시 평가라고 딱 치시면요. 입시평가회. 저희가 거의 맨 상단에 뜨거든요. 1,000명이면 뭐 대단하네요. 예, 학생들도 많고 입시생들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쭉 이야기를 펼쳐주실 텐데, 네네네. 그래도 연주도 해주신다고. 네, 오늘 제가 사실은 연주를 정말 잘 안 하는데요. 네, 대표님이 직접 연주까지 해주신다고. 아주 굉장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은 그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는 작곡가죠. 그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프렐류드 1번인데 이게 평균율 곡집이 2권 있습니다. 2권 중에 1권의 1번인데요. 특별히 시작을 의미하는 조성이 이제 C 메이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이제 오늘 딱 첫 곡과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선곡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첫 곡 바하의 곡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바다의 곡으로 기분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입시 저는 이제 사실 이게 그 연주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네네. 입시곡을 연주시나 이랬는데 네네네. 입시곡은 아니고 이제 문을 여는 곡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입시곡을 이 시기에 연주하기는 정말 보통 용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해서도 안 되고요. 네. 그러게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굉장히 잔잔하고 오늘 수험생들이 좀 네.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 제자들도 지금 막 발표가 나고 있는데, 맞아요. 네, 정말 수치.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좀 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네네.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러게요. 네. 오늘 이제 입시 전략도 좀 들어보고 네네네, 연주도 좋습니다. 듣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네. 네, 오늘 이제 혼자 오지 않고 또 게스트분을 한 분 더 데리고 오셨잖아요. 네, 오늘 특별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후배를 네. 예, 또 오늘 초청을 했는데요. 제가 00학번인데 네. 저희 때만 해도 피아노 치는 남자가 정말 드물었어요. 그래서 01학번에 남자가 없었고요. 02학번에 저희 이제 문찬송 군이 들어와 가지고 너무나 저하고 같이 20대를 보낸 친구인데요. 지금 울진음악협회 회장이고요. 그리고 앵컴퍼니 음악 감독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렉처 피아노 콘서트를 개발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우리 문찬송 피아니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피아니스트 문찬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신데 본명이신가요? 예, 본명입니다. 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시죠. 예. 네. 네. 아까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사모님도 또 이름이 특이하시다고. 예. 제 와이프도 제 은혜고요. 네. 저희 아이들 3명의 이름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영원히, 영광이, 사랑이. 와, 네, 멋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이름을 합치면 은혜로운 찬양이 되겠네요. 예, 사실은 저희 가족 5명이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다 들어 있어요. 네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한다. 와. 그래서 그 말씀이 저희 집 가훈이네요. 네. 가훈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와, 네, 멋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학교 같이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대표님 모시고 음대 입시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꼭 이렇게 후배분을 같이 오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귀한 분을 모시고 온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연주를 일단 한 곡 들려주시겠어요? 예, 네. 지금 제가 연주할 곡은 쇼팽 녹턴 2번이거든요. 네, 예, 그 설명을 해도 되나요? 네, 네, 그럼요. 쇼팽 녹턴 2번은 전 세계에서 제일 사랑받는 곡의 2위를 했던 곡이에요. 미국의 매셔블 잡지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네. 그래서 그 멜로디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포근하게 해주는 그런 네. 아주 유명한 곡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쇼팽 곡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아이디가 여그나 팬인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런 팬이 있네요. 네, 그리고 릴리님께서 전도사도 멋져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전도사님은 누가 전도사님? 제가 네, 마이크 대부분. 네. 그 교육 전도사로서 이제 좀 네. 이제 사역을 몇 년간 했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러시구나. 전도사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좀 있고요. 네. 제자들도 있고. 네, 그렇게 전도사로 또 활동도 예. 하시면서 네, 네. 프로필에 보니까 울진 음악협회 회장이신데 그럼 울진에서 지금 예. 오신 거세요? 예, 그렇습니다. 와, 그 동해 바다에 있는 그 울진. 예. 네, 야, 그 집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집은 이제 후포리에서 네. 울진군 후포리라는 곳에 있는데요. 후포항. 그렇죠. 네, 붉은 대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네, 되게 그렇네요. 붉은 대게 고장이라고 네. 불리고요. 예. 영덕하고도 그럼 가까운가요? 영덕이랑 이웃 마을이에요. 이웃 마을. 예.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영덕 대게는 유명한데. 그 사실은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영덕과 울진이 자기 대게가 서로 오리지널이라고 싸웠거든요. 네네. 이게 그렇구나.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결국엔 영덕이 좀 예. 이렇게 선전을 잘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유명해졌나 보네요. 예, 그래서 영덕이라고 하면 영덕 대게, 네네. 울진이면 후포리의 붉은 대게 이렇게 그렇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예. 네. 그럼 이제 뭐 학창 시절에 두 분이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예. 네 들었는데 학창 시절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딱 두 분이셨어요, 남자하고는. 제 동기가 한 명 있었고 네. 우리 저기 문찬성 군이 02학번 그러니까 음. 2년 후에 한 명이 들어오게 돼가지고요. 네. 저희가 거의 뭐 형제처럼 네.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음. 또 그때 기숙사를 같이 같은 방을 해서 기숙사에. 네.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같이 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단점을 가장 많이 잘 아, 아는 네.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저희가 학교가 안성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가 장점은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음. 그래서 정말 피아노 치거나 정말 이렇게 걷거나 네. 아니면 오토바이 타거나 네, 뭐 오토바이. 이런 오토바이도 중간에 교수님께 걸려가지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걸어서 다녔는데요. 진짜 그렇구나. 굉장히 하여튼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고 또 음. 피아노도 계속 서로가 이제 연주하는 거 보면서 컸고 또 옛날에는 또 와이낫이라는 네. 피아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오. 왜 안 되냐 네. 막 이런 그 그룹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어떻게? 아니에요. 왜안 저희가 되냐? 남자 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배틀 프로그램도 넣고 클래식 프로그램도 넣고 네. 약간 문찬성 군이 작곡을 잘해요. 음.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그 트래픽 잼이라는 정말 뭐 이렇게 그런 곡도 있었는데 갑자기 네. 뭐가 조금- 막 막히는 건가요? 조금 한번 쳐주세요 그거. 우와. 예. 트래픽 잼이 이제 교통체증이잖아요. 네. 이제 제가 서울에서 운전을 할 때 너무 음. 답답해가지고 네. 그 영감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거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래요? 그래요. 지금 갑자기 받은 영감으로. 예. 뭐 이제 좀 이제 띠띠빵빵을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런 게 이제 좀 네, 게임 음악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와. 네, 굉장히 창작력이 있고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 은사로 영감을 많이 받아서 아. 아침마다 요즘에 저한테 음악을 보내줘요. 네, 직접 예. 작곡해서 연주한 음악을. 작곡도 하고 찬송가를 편곡한 것도 이렇게 네네네. 해가지고 네네네. 아까 보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그쪽 그 후포리 바닷가를 배경으로 뭐 이렇게 예. 연주한 거 올려놓으셨던데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아직 그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후포리 바다 문찬송을 치시면요, 그 우리의 마음을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영상과 제 자작곡들을 좀 많이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를 좀 이렇게 릴렉세이션 할 수 있게 좀 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편곡을 해놓은 곡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네. 예,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후포리 문찬송. 예. 네. 그래서 문찬송이란 이름만 쳐도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도 후포리를 치면 후포리. 좀 더 낫습니다. 네, 후포리를 꼭 다른 데 가지 네. 마시고 후포리로 가시는 걸로. 네, 그 바닷가와 함께 이렇게 잔잔한 연주 영상들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기대를 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툴 뮤직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네.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 많은 분에 대한 네. 뭐 또 이렇게
차기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 문찬송 군의 장기가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신곡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묶어서 매달 음반으로 디지털 아. 싱글 앨범으로 네.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요즘에 사실은 가장 큰 게 정서적인 문제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네. 불면증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맞아요. 그리고 우울증도 정말 있고. 우울증도 많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친구들도 많고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의 네. 이제 정서 문제가. 그래서 오히려 보면 우리 문찬송 군의 이 감성과 피아노 소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잔잔한 그 울림이 되어주고 또 어떻게 보면 기댈 수 있는 음악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계속해서 음반이 쭉 나오나요? 음반이 디지털 와. 싱글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그래서 네. 많은 기대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디지털 싱글로 나오면 그것도 네. 이제 유튜브에 계속 또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요. 계속 네. 올라가고 유통사를 와. 통해서 또 올라갈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이 한 가지 생각났는데 네. 츄일뮤직은 저는 이제 음악가들을 무대에 세우는 기획사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음반도 내시고 아까 네. 입시도 맡아서 네,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굉장히 독특하게 음악 기획사로는 거의 유일하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 이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는데요. 저희는 청년과 장애인 음악가를 육성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장애인 음악 콩쿠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벌써 350명이 넘는 장애인 음악가를 장애인 콩쿠르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와, 그래서 네. 올해는 벌써 6회차 6회차. 12월 3일 날 네. 코스모스 아트홀에서 저희가 장애인 콩쿠르를 진행을 하고요. 올해부터는 특별히 대상자들에게는 저희가 1년 동안 매니지먼트를 제공하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무대도 네. 만들어주고 음반도 내고 음반도 내고 제가 공연도 네. 이제 좋은 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부족하더라고요. 그쵸, 네. 특히나 장애인 음악가들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19년도에는 롯데 콘서트홀 2100석에서 그 저희 뇌졸중 피아니스트이신 네. 이훈 선생님께서 데뷔하셨고 또 롯데 콘서트홀에서 발달장애 배성현 피아니스트가 또 2019년도에 네. 솔로 리사이틀로 데뷔를 했거든요. 와. 그 20년도에는 저희가 예술의 전당에서 네. 두 분 다 이야. 또 독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툴 뮤직이라는 게 툴이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저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회사입니다. 네. 네, 정말 이제 많은 그동안에 이제 저는 대표님을 몇 년 동안 이제 예. 알고 있는데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네. 항상 이렇게 무슨 음악회가 있을 적마다 그렇게 장애인 친구들을 네, 이제 맞습니다. 같이 무대에 세워주고 소개해주고 네, 이랬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음악가들을 세우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오늘 막 음반도 내신다고 네, 그러고 네, 네. 입시 설명회도 하신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시네요. 예, 다양한 또 저희가 코로나 때 네. 공연이 완전히 취소가 그쵸, 됐어가지고 제가 그 음대생 진로 전략서라는 것도 20년도 5월 8일 날 출간이 됐거든요. 네네. 저희가 공연이 정말 한 건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20년도는 비즈니스 모델을 다 교육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네네. 입시 평가에 뭐 캠프 그래도 감사한 거는 코로나 시즌임에도 대학생들 이제 반드시 입시는 네.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저희가 20년도는 완전 교육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버텼고요. 음. 요즘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성행하는데도 공연은 이제 네, 계속 다시 하게 활성화됐죠. 돼가지고 네. 그리고 또 막 안 좋은 일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 제가 음악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음악만큼 좋은 위로는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음악회와 음반과 이렇게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보람이 있고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와 찬성군의 이 키보드 소리 타닥타닥 그리는 소리를 이렇게 옆에서 네.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신현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들어주시고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때 이제 뭐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연도 했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정말 맞습니다. 위로하는 공연들을 많이 만드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하자 음. 이렇게 해주셔서 저번에 이제 여근아 교수님께서 저희 이제 우크라이나 콘서트 함께 해주셔서 네. 또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음. 또 보내는 역할을 했고 제가 사는 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아, 중간 네, 역할을 하게 연결, 되더라고요. 연결, 예, 연결. 저는 사실은 오늘 같이 나와서 하는 거는 거의 없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에서도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반기 일본 진출도 앞두고 있고 중국도 저희가 아, 진출을 앞두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요즘에 K 클래식, 네. 뭐 K 팝 이게 맞습니다. 엄청나게 네. 예, 한류. 인정을 받고 있고 저희 아티스트들도 유럽에서 지금 계속 러브콜들이 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하고 더 힘을 내서 저희가 또 한국 클래식을 알리는 또 아름다움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 네네네. 입시도 또한 이제 코로나 전후가 좀 바뀐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입시생들이 옛날에는 이제 실기를 대면으로 했었는데 네. 이제 20년도에는 심지어는 대면이 아닌 네, 테이프, 보냈죠. 네. 녹화로 하는 경우도 있었을 음. 정도로 이제 녹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네. 그래서 녹화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녹음 오히려 녹음 스튜디오들은 굉장히 바빠졌어요. 맞아요. 네, 활성화됐었죠. 음반 만들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오프라인 대면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20년도 이후에는 학생들이 더 어떻게 보면 미디어와 뭔가 핸드폰과 네, 맞습니다. 음향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해지는 네. 그런 자연스럽게 입시도 그렇게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음. 심지어 콩쿨도요. 요즘엔 1차를 다 네, 뭐 오디션, 이렇게 녹화해서 오디션으로 보내죠. 해서 네. 아니면은 녹화를 떠가지고 보내는 시대가 돼서 네. 이제 국제 콩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온라인 레슨 시스템도 네, 생겨가지고 맞아요. 와 성악가들 같은 경우는 막 줌으로 네. 레슨하는 시대가 또 오게 온라인으로 됐고 이제 수업도 하고 실내악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네. 한 명씩 막 이렇게 와, 연주해서 맞아요. 보내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네. 너무나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인 사회가 변형이 됐는데 특히나 음악 쪽, 예술 쪽도 많은 변화가 덩달아 더불어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울진 쪽에는 어떤가요?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들 이렇게 몸을 사리고 있는지.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도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여유가 있었던 편이에요. 네. 또 음악적인 경우도 이제 워낙 이제 그 시골이다 보니까 도시만큼은 음악회가 기획이 안 되잖아요. 뭐 이제 그래도 이제 도시보다는 좀 유도리 있게 진행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코로나 그러니까 좀 제가 보니까 서울에서는 삶이 너무 워낙 이제 밀집이 많이 되어 예. 있으니까 막 마스크도 쓰고 막 예. 이러는데 조금 벗어나면은 좀 그래도 자유롭게 이렇게 하던데. 예, 저는 네.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 음. 저희 동네는 좀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약간 정상적인 네네. 그 자연 속에서 네. 이제 실내에서는 물론 이제 쓰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걸리셨었나요? 그 살짝 아팠던 것 같은데 그게 네. 코로나였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이게 확진 이건 예, 아니었네요. 현재까지는 아직은 확진이 된 적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아직은 확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네. 대단하시네요. 그러게요. 가족들 걸리는데 저하고 이제 둘째 딸만 안 걸려서 그렇군요. 우리 언젠가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3번씩 걸려가지고 아, 예. 3번씩이요? 예, 딸이 세상에. 걸리면 무조건 걸리게 그죠?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3번씩 딱 걸렸는데 세상에 3번 걸려셨다는 분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2번까지는 봤는데. 예, 아주 자주 걸려가지고 와. 시기적절하게 걸려가지고 오, 네. 잘 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처음에는 이제 뭐 지원금도 많이 받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랬죠. 그리고 그럼 3번째는 그럼 최근에 걸리신 거예요? 아니요, 딱 학기 시작하기 아, 전에 걸려가지고요. 네. 너무 다행히 네. 학교에 지장도 없었고 너무 다행이네요. 또 코로나 걸리니까 좋더라고요. 뭐 어떤 면이? 그 집에서 이렇게 동글동글 네.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우리끼리는 코로나 걸렸으니까 그쵸, 네. 이렇게 가족끼리 사실 대면할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맞아요. 사모님도 바쁘시잖아요. 예, 네. 와이프도 뭐 갑자기 그냥 같이 놀게 되니까 네. 논다는 건 너무 좋은 일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좋게 또 예, 해주신. 저희는 이제 식구들이 다 따로따로 걸려가지고 저만 계속 밥해서 갖다 바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쉽지가 않으셨겠네요. 쉽지 않았어요. 네, 나중에 이제 아들 걸렸을 때는 아유 걸리면 걸려라 막 이러고 좀 편하게 있었는데 안 걸렸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러게요. 신기하게 이제 어디 끌려갈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영님께서 이제야 왔다고 남겨주셨네요. 아까도 오셨었는데 조금 늦게 오셨나 봅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8시가 돼서 작곡가를 맞춰라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작곡가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다라고 이제 맞춰주시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작곡가를 힌트를 주시겠어요? 우리 문찬송 군이 뭔가를 힌트를 좀 힌트를 쉽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남자 작곡가고요. 네, 남자 작곡가. 한번 들어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곡을 작곡한 분이시고요. 네, 차 후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곡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곡. 와, 네. 연주가 딱 끝나자마자 이하영님께서 답을 딱 맞춰주셨어요. 네. 야, 어려운데. 어떻게 하셨지? 네, 힌트를 이렇게 연주를 해주신 분들 처음이네요. 네, 멋진 힌트를 감사합니다. 사실 엘리제를 위하여는 베토벤이랑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곡인데 그렇죠. 이 곡이 누구야 이렇게. 그런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돌잔치에 가서 연주를 했는데 거기 아이 엄마가 반짝반짝 작은 별이랑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붙여서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아주 거창하게 제가 모차르트 곡을 연주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월드 클래스 음악을 연주할 겁니다라고 하고 짧잖아요 곡들이. 그렇죠. 짧게 했더니 옆에 앉았던 분이 모차르트는 언제 연주하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익숙한 음악이 누구 곡인지 이렇게 매칭시키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이하영님 항상 잘 맞추신데 오늘도 선물을 받아가시겠습니다. 네, 선물이 있군요. 네, 선물이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선물이 있으니까요. 네,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또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 또 답을 또 이 멋진 두 분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베토벤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왜 오늘의 작곡가가 베토벤인지. 제가 할까요? 그 사실은 베토벤은 정말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위대한 작곡가를 한 명 뽑으라면 거의 베토벤이 나오잖아요. 또 모차르트는 정말 천재였고 베토벤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유는 청각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제 어떤 업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수많은 수험생 얼마나 마음에 고난도 많고 힘든 분도 많고 근데 사실은 베토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고난도 우리가 잘 견디고 그거를 우리가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요즘에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약해지고 또 오늘도 제가 제 제자한테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난 거예요. 근데 예비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참 이해도 못하겠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은 베토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예비에 걸렸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토벤이란 작곡가를 통해서 많은 우리 그래서 운명. 카리스님께서 맞습니다. 그래서 운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음악을 통해서 베토벤이라는 작곡가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력하자. 왜 정시가 있기 때문에 숱이 떨어져도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베토벤의
곡을 이 작곡가로 선정을 네.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 입시곡 중에 이제 쇼팽 곡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많죠. 네. 예, 예. 쇼팽도 무슨 고난에 대해서 뭐 네. 무슨 말씀? 쇼팽도 사실은 굉장히 여리여리했고요. 음. 실제로 폐결핵으로 그 마요르크 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네. 또 투병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평생 이제 조국 폴란드를 그리워했던 작곡가가 또 쇼팽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베토벤과 쇼팽은 여러 가지로 좀 닮아 있는데, 근데 쇼팽은 사실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네. 피아노 곡만 작곡했어요. 네, 맞아요. 생각해 보면 한 곡의 첼로 소나타 외에는 음. 다 피아노 곡입니다. 네.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두 곡이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피아노의 어떻게 보면 시인, 네. 로맨티시즘이고,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로 알고 있지만 화성이 너무 불협이 많아서 네. 사실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려요. 어렵죠. 네. 그래서 입시곡으로는 너무나 좋은 거죠. 네. 그러게요. 아리송하면서도 이게 선명한 이제 아름다운 멜로디를 또 표현하기가 네. 단시간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베토벤과 쇼팽은 정말 입시곡으로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아, 맞아요. 곡이기도 하고, 쇼팽은 또 그러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참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것처럼 네. 수험생 여러분들이 음악을 통해서 음.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저 네. 쇼팽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나중에 후대에도 우리 문찬송 선생님 피아노 곡만 남긴 작곡가 막 이렇게 알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아멘입니다. 제2의 쇼팽이 아멘. 되는 걸로. 네. 아, 네. 오늘 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쇼팽은. 그러게요. 네. 그래서 피아노 곡 앞으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네. 또 들으면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많으면 좋겠네요. 네. 네,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연주곡은 네 어느 분이 뭐를 연주를 해주실까요? 아, 제가 이제 그 베토벤 곡 중에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 한 곡을 뽑으라면은 비창 2악장을 네. 꼭 연주하고 싶은데,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창 그러면은 너무나 뭐 울분, 네. 막 슬픈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곡 한 곡을 뽑으라고 그러면 비창 소나타를 많이 뽑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토벤은 참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기들이 정말 빛나는 순간인데, 네. 우리 아기들은 많이 물어봐거든요. 아빠 내가 진짜 이뻐? 막 이런 얘기 많이 묻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가장 빛나는 순간이 맞습니다.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창이라는 곡을 통해서 정말 귀가 안 들린 작곡가, 안 들림 속에서도 거꾸로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네. 이 그냥 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힐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비창 2악장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와, 네. 그러면 네. 우리 정윤 대표님의 네. 비창 2악장을 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님께서 직접 연주도 해주시고 아주 그냥 귀한 자리가 되겠는데요. 네, 비창 2악장 베토벤의 곡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철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김하정님 오셨어요. 샬롬. 그리고 신영규님께서 명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나누셨고요. 이양님께서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최수홍님 힐링합니다 남겨주셨고 박수 막 쳐주셨습니다. 네, 와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남자 피아니스트의 대세가 왔어요. 아, 그죠? 맞습니다. 네. 네네. 오늘 이제 연주 들으면서 제가 막 오늘 남자 피아니스트를 두 분을 모셨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이하영님께서는 숨죽이고 감상했다고 와, 남겨주셨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옆에서 숨죽이고 감상했어요. 네. 네, 사실 이제 그 클래식 피아니스트들이 건반 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아니 저 이런 경험 처음인 아, 네, 건반 치시는 거요? 네, 페달도 굉장히 불편하고 옆에서 보니까 페달이 굉장히 불편하시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네네. 네, 와 건반으로 이렇게 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바로 옆에서 보면 그죠, 바로 옆에서 막 이렇게 타닥 막. 너무 그러게요. 네. 네, 근데 두 분이 아무리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어도 이렇게 네. 옆에서 연주하는 건 좀 부담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는 서로가 네. 별로 그러게. 원하지 않는. 아, 그렇구나. 네.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두 분이 같이 예, 나오시겠다고. 오늘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방송 전에 이제 짧은 시간 이야기 나눴는데 예. 제가 따로 모실 걸 그랬다고 맞습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예. 이야기거리가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은 이제 워낙에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잘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거리가 많으시겠구나 하고 이제 오늘 모셨는데 네. 이제 같이 오신 분도 이야기거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다음에 네. 한번 또 따로 자리를 또 마련하는 걸로. 예, 네, 꼭 하겠습니다. 문찬송 스페셜로 한번 그러게요. 따로 네, 해주시면 감사할 것 문찬송 같습니다. 스페셜로 한번 네. 또 모시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두 분 다 PK시라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하시는 이제 일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마인드 이런 게 네. 딱 정말 크리스천 기업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름이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음.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사실 신학자셨어요. 그래서 네. 바젤대학교 신학과 아. 박사를 하실 때 네. 제가 그래서 스위스 태생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좀 그럴싸하지 네. 않습니까? PK인데. 네. 그래가지고 멋지네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제가 3살 때 이제 모건대학교 이제 그 신학과 교수님이 되시면서 제가 네.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 그 저는 하나님의 은혜여가지고요. 네. 이름이 정말 제 삶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가 정말 코로나 때 새벽 기도를 제가 사모하기 시작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 네네. 우리 아버님이 새벽 기도를 저렇게 나가시는 걸까 몰랐는데, 정말 새벽 기도 가운데 갑자기 평안함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네.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코로나 때 다 뭐 그쵸. 네. 저희 음악 쪽은 특별히 특별 지원 업종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모든 게 다 스탑이 됐으니까. 근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새벽 예배 다니다가 갑자기 평안해졌어요. 네. 힘들어 죽겠는데. 네. 네. 그래서 참 그런 마음적인 거를 경험하고 진짜 더 이제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간구를 해야지 주시더라고요. 또 그런 네. 마음 평안함을. 그래서 제가 또 사업하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쌓으신 믿음의 단이 지금 이제 제가 또 아기가 있으니까. 네. 저희 아버님은 사실 19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오히려 더 옆에 계신 것 같아요. 항상. 네네. 그런 마음이 들고, 제 이름을 너무나 이쁘게 지어주시고 또 평생을 제가 교회 가운데 컸잖아요. 네. 저는 막 계속 피아노 반주자하고 지금은 지휘를 제가 도안교회에서 네네. 사부 지휘자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찬송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에 맨날 말씀으로 얘는 저한테 이렇게 형인데 네. 가르쳐줬어요. 네. 참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그 형한테 제일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게 형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귀여운 거는 성경 말씀 자꾸 갖다 대고 하니까 뭐 때릴 수도 없고 네. 그 또 네. 목사님 아들이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항상 뭔가 이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음. 아버님도 그렇고 찬송의 삶을 보면은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은 정말 커 보면 목사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 건지 네, 또 맞아요. 경험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커 보니까 또 이게 지금 또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대표님은 이름이 은현이니까 이렇게 네. 딱 크리스천 이름 이렇게는 안 드는데 네. 우리 문 선생님은 딱 찬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름에 대한 그런 이제 부담감 이런 거는 없으셨는지. 예, 듣기만 들어도 이제 은혜가 되는 이름이라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좀 애들이 많이 놀렸죠. 찬송가라고. 네. 초등학교 때 그럼 울진에 사셨어요? 아니요. 그 초등학교 때는 이제 저희 서울에 살았었어요. 네네. 저희 어머니가 교육열이 높으셔가지고 원래 강원도에서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네. 강원도, 서울, 대전, 부산 찍고 다시 영덕 갔다가 막 이렇게 다녔습니다. 네. 예. 이야.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부담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주님을 좀 만나고 나서는 내 이름에 대한 좀 자부심이 생기게 됐어요. 그게 언제 몇 살 때쯤?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설설 이렇게 되다가 고등학교 때 좀 이제 주님의 상을 좀 이제 조금 알게 됐고. 예. 너무 다행이네요. 중고등학교 때 제일 방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황을 그렇게 많이 안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양육을 잘 받으셨네요. 아니 그거라기보다는 좀 억눌렀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이제 주변에 기독교 분위기고 하니까 내가 막 나가면 아버지 이 목회 좀 그런 희한한 생각이 그때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막 나가지는 않았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보통 이제 목사님 자제분들이 쭉 막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 완전히 많지요, 아주. 삐뚤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데 그래서 이제 저도 외부 사역들 막 다니면서 목사님 자제분들이 잘 됐다, 뭐 교회 잘 나온다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님 성공하셨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와, 이름에 이렇게 부담이 없이 사셨다니 좀 너무 다행이기도 하고.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름대로 살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이제는 앞으로 이제 음악 활동하기 위해서 피아니스트 힘이라고 이제 정했어요. 네. 힘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일생을 정말 주님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찬송가나 이렇게 좀 사람들을 힐링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피아니스트 힘으로 제 이름을 아예 그냥 찬송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그렇네요. 네. 그런 은혜를 주셨죠. 그렇네요. 네, 그럼 힘 있는 힘을 연주하시는 걸로. 예. 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주 한 곡도 이제 해주시죠. 예, 이번에 제가 연주해드릴 곡은요, 이제 자작곡이에요. 예, 기대감이라는 자작곡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대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희 편에서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그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특히 오늘은 이제 수험생들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는 그 기대감, 그 다음 세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으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걸 미리 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2000년 전에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기대감을 좀 피아노로 좀 표현해봤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우리 김지선님께서 박수 남겨주셨고요. 이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군요라고 아까 나눠주신 것 같아요. 정은현 대표님 이름이. 네, 그래서 정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좀 저도 뜨겁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문찬송 선생님의 기대감 자작곡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기대감. 네. 그럼 이거는 언제 만드셨어요? 이거는 만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예. 네. 뭔가 이렇게 뭐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던가. 예. 일단은 멜로디를 먼저 이렇게 막 짓다 보면은 음. 이거는 이런 느낌인 것 아, 같다.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작곡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주님께 바로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고, 지으면서 제목이 붙는 경우도 아, 있고. 네. 이마수님께서 귀를 활짝 열고 은혜로 갑니다 남겨주셨고요. 라니네 등불 TV님 박수, 이하영님 박수 쳐주셨고요. 이마선님께서 아름다운 선율에 녹아나네요. 네, 신영규님 엄지척 해주셨고, 이하영님께서는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지네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가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가사를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가사를 붙여도 좋겠죠. 네, 그러게. 그래서, 그럼 계속 쇼팽으로 남으시는 걸로. 쇼팽으로. 네, 슈베르트는 안 하시고. 예. 네. 그럼 그냥 계속 쇼팽으로, 네, 찬송가 연주로 계속 하시는 걸로. 피아노로만. 네, 알겠습니다. 제목하고 진짜 이렇게 그 선율하고 매칭시키는 것도 네, 참 되게 그 일이네요, 그것도,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이제 선율이 생각이 났는데 제목이 따라 붙을 거냐, 아니면 제목이 생각이 예. 났는데 선율이 그쵸. 나오느냐. 그건 이제 그 상황에 따라 그 작곡가의 권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냥 네. 내가 이 곡의 제목을 짓고 음. 그런 것은 그냥 뭐 작곡가의 그 마음의 결정으로. 네, 약간 하나님이 된 듯한 기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네.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쵸. 그게 우리도 네. 이제 음악을 창조하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의 창조성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됐다는 느낌은 모르겠고요. 네. 약간 그런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내 손에서 이렇게 음. 창작이 되는 게 좀 신기하고 네.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음. 주신 재능이구나, 그렇죠. 소중하다, 네. 뭐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연주해 주신 곡은 아직은 이제 발매되진 않은 예, 건가요? 아직 발매되진 않고요. 네.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년에 이제 툴뮤직에서 발매를 해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또 많은 곡들을 기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핫한 시간일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입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저는 네. 정말 입시에 한이 맺혀가지고요. 네. 저는 그 문찬송 군하고는 아주 대조적으로 네.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전력으로 놀았거든요. 네. 정말 목사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음. 너무 열심히 놀다가 첫 해에 제가 저희 때는 가나다라 군이었거든요. 네. 시험 봤는데 가나다라 다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좀 성격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이놈의 새끼 이거 이럴 줄 알았다. 너 네. 이렇게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쌤통이다. 너 이제 1년 동안 해봐라 그러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네. 저희 아버님은 제 그거를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렇게 침울해 있으니까 네.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 마음이 차니까 네. 이쁜 잠바를 사주래요. 어머나 아버님 너무 감동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는 막 화가 나겠고 네. 우리 아버지는 맛있는 거 먹여라, 네. 이쁜 이야. 잠바 사줘라 막 거꾸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신학자 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원수를 사랑하셨죠 정말. 그 마음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쁜 잠바를 사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멋진 그때 분이시네요. 정신이 확 든 거예요. 그 아버님이 그 한마디가 네. 내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한데 이렇게 나이슬리 하신데 내가 가나다라 다 떨어지다니. 네. 그 저는 아버님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어머니도 공부를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약간 오만방자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대학교 대학인지 가나다라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와중에 아버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거꾸로 말씀하시니까 네. 더 미안해진 거예요. 그러게요. 극도로 미안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삭발을 했어요. 어머나. 예. 네.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친구는 너무 네. 많고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삭발을 하면 친구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요? 안 건드려요. 네. 안 건드려. 이렇게 쟤는 좀 그렇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재수 때 이제 피아노를 처음으로 이제 진지하게 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루틴을 그때 만들어서 9시에 가서 점심 먹고 끝나고 나서 6시까지 연습하고 네. 너무 답답하니까 동전 노래방 아세요? 음. 동전 노래방에서 오면서 네. 노래를
그러니까 샤우팅을 한 거, 샤우팅. 네네. 노래를 부르고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를 보니까 가나다라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정원연인데 두 번째는 다 된 거예요. 가나다라가 다 붙었어요. 네. 네, 합격.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은 원래 잘할 수 있었는데 역시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평생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공부가 갑자기 막 음악 이론 배웠는데 서양 오마이갓 이렇게 재밌는 게 그래서 제가 사실 대학교 1학년부터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제 1학년 2학기 때 실기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등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등 해본 자만이 알잖아요. 네. 그 필링을.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수 이 힘들었던 저는 기간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다 달라졌대요. 말투도 달라졌고. 네. 고등학교는 이제 인문계 그냥 아니요 대전예술고등학교 예고를 나왔는데 나오셨는데 저희는 한 반밖에 없었어요. 한 반이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다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뭐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1년 재수한 게 우리 제자들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 재수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뭔가 마음 태도를 바꾸는 순간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네요. 심지어 대학교 들어갔는데 재밌어 공부가. 그래서 저는 정말 기억하겠지만 피아노를 엄청 열심히 쳤어요. 대학교 내내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나이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획사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 가운데는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아버님의 그 거꾸로 그러게요. 세상에 이쁜 잠바를 마음이 추우니까 이쁜 잠바를 사줘라. 이 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꾼 거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 같으세요. 탕자는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그 기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제 아버님 기일이 이제 21일인데 이제 또 아버님 이제 뵈러 가야 되는데 항상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제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을 끝내고 너무나 공부에 20, 30대 완전히 저는 20대부터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께 하여튼 너무나 이 기회를 빌어서 항상 옆에 계시지만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게요. 그런 저는 그래서 재수 때를 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요즘에 재수생, 삼수생들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삭발은 하지 마시고요. 특히 여성분들 그냥 잘 하시고요. 열심히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한다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는 온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마수님께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것도 늘 곁에서 지켜준 부모님의 사랑인 듯하다고 남겨주셨네요. 맞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계속 이제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어머님은 항상 화를 내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참 저를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거꾸로 그런 저도 마찬가지고 제 딸이 8살인데 그래서 뭔가 크게 잘못하면은 거꾸로 조금 따뜻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찬스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요한 순간에 아버님처럼 딱 극적인 순간에. 극적인 순간에 조금 잘 써보려고 굉장히 지금 기회를 호심탄탄 보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오면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네요. 따뜻하게 아주 얘기를 해주고 싶고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배운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아버님이시네요. 우리 문찬송 쌤은 입시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옆에 계신 정은연 대표님에 비해서는 평탄한 그런 과정을 보냈고요. 단지 저도 이제 예술고등학교 출신이라서 이제 우리 예술고등학교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일찍 시작한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고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너무 쟁쟁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제 예고인지 부산 예술고등학교. 그래서 너무 쟁쟁한 애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저는 이제 5단계라면 제일 거의 밑에 정도니까 이제 서울 레슨을 갔거든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준비 시작하면 저는 이제 무궁화호를 타고 갔어요. 그때 5시간. 세상에. 근데
이제 5시간에 걸서 이제 서울 겨우 도착했는데 이미 내 친구들은 레슨 받고 돌아왔어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먼저 레슨 맞아요. 끝나고 네. 도착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좀 이제 와, 저건 뭐지 이러면서 시간적인 손실들 뭐 그런 것들 좀 그때 좀 절망을 살짝 네, 했었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역시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이제 뭐 이렇게 막 혼내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평탄하게 그냥 아무 탈 없이 네. 그냥 이제 입시를 치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먼저 들어가셨으면 둘이 같이 지낼 시간이 짧았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하여튼 그 안성이라는 그 지역적인 네. 그 특징 때문에 항상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이제 음악하는 거는 감사한 거는 서로 음악을 통해서 또 성장을 계속 보게 되고 또 무대에 같이 쓰게 되고 네. 그래서 참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봤던 것 같고요. 참 20대를 어떻게 보면 우리 문찬성 피아니스트하고 지낸 것 같고 네. 그 옛날에는 정말 원수 같았었는데 이제 나이가 지나니까 또 이제 같이 친구 같고 네. 예, 옛날에는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는 꼭 1살 차이가 엄청난 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1살 차이가 커 제일 보니까 무서운 선배. 커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거꾸로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또 순간이 온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참 그 아름다운 시기에 고군분투하면서 서로 이렇게 지지해줬던 지지만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훈계도 많이 했는데 네. 서로가 그러면서 또 관계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예. 말씀으로만 훈계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형님은 제 피아노 치는 거 엄청 뭐라고 한 적도 많습니다. 네, 어떤 따끔하게 그냥 네. 교수님처럼 막 그런 얘기를 굳이 이야. 아니 근데 그런 예. 그 선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교수님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선배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 형이 얘기해 주는 게 정말 교수님 수준의 약간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때 저번에 형이 이제 연주회를 열어줬는데 전날에 무슨 카페에서 리허설을 하는데 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뭐 이딴 식으로 치냐고 네. 너무 이제 폭탄을- 좌절을 했어요 진짜. 폭탄을 날리셨네요. 그 연주회가 다음 날인데 네. 완전 좌절을 했었는데 어쨌든 했어요. 음. 했는데 오늘 너무 잘했다고 또 이렇게 격려도 네. 해주고 하여튼 형님은 채찍도 주시고 채찍과 당근을 당근도 네, 많이 적절하게. 주시고 채찍 한 2번 주시면 당근은 한 8개. 아, 네. 멋진 아주 분이네요. 멋진 형님이셨죠. 네. 예, 약간 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잘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입시 때 한번 이제 제가 원했던 대학이 있었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막 이렇게 달려가다가 뚝 떨어졌어요. 2차에서. 네. 그리고 떨어지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대학이 없어라는 생각이 막 오면서 네. 나는 어딜 가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그땐 정말 깜깜했었는데 네.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다른 대학을 네네네. 대학을 들어가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첫 번째 시험에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등록금 용지에 영원히 왔어요. 와. 1등을 해갖고 네. 전액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받는 순간 네. 이게 너무 기쁘기도 하고 내 생전 처음 이런 일이 이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죠.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대학 때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네. 친구들은 그냥 뭐 평범한 애라고 생각하는데 대학교 네. 친구들은 저 욕심 많은 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한번 진짜 그 1등이라는 거를 맞아요. 경험을 해보니까 네, 네, 그 정말 그 알지 못했던 세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놓치고 맞아요. 싶지 않은 그런 욕심이 예. 이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큰 어떻게 보면 1등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뭐 순위적인 걸 떠나서 욕심이 생기니까 네, 욕심과 스스로. 자신감, 맞죠. 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뭐 등수가 우리나라는 너무나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뭔가 욕심을 가지는 거야말로 네. 어떻게 보면 발전에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오늘 수험생들이 조금 오늘 방송을 보면서 많은 좀
릴렉스를 했으면 네, 좋겠는데 릴렉스. 릴렉스가 지금 됐는지 모르겠네요. 더 긴장이 되는 거 아닌가? 예. 1등 얘기만 하니까. 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연습 네. 일지를 썼어요. 아, 네네. 그래서 8시간씩 항상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거는 네. 고3 때는 네. 14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네, 거의 그- 임윤찬급인데요. 네, 이제 거의 이제 뭐 잠자는 시간, 그 먹는 시간도 굉장히 아끼고 잠자는 시간 빼고 네. 다 연습을 해서 네. 일지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연습 와. 이렇게 해갖고 쭉 적었는데 네. 뭐 대학교 와서는 당연히 이렇게 연습 안 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랑 이제 가까이 지냈던 선배들은 야 너 네. 요즘도 14시간 연습하냐? 그다음부터 아니요 이렇게. 근데 진짜 진짜 열심히. 대단하시네요. 예. 근데 그때 10살 10대 때 가졌던 네. 테크닉으로 아직까지 울고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10대 네. 죄송합니다. 제가 탕자했어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네, 20대 때는 이제 테크닉이 늘기는 이제 더 힘든 것 그쵸.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쵸. 10대 네. 때 그 가졌던 연습량 이걸 가지고 그래서 저는 네. 제자들 레슨할 때 항상 10대 무조건 연습 열심히 그 얘기를 항상 아. 저는 합니다. 음악은 사실 10대 때 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 와이프가 테크닉은 네 그때밖에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아 그렇구나. 사모님 이제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네. 저희 와이프도 이제 피아니스트인데 음, 이제 막 어렸을 때 4살 뭐 네. 4살에 시작하고 맞아요. 막 7살 때 벌써 뭐 콩쿨 나가고 예, 콩쿨 연주하고. 나가고 그런 이제 저희 와이프의 네, 역사를 네. 보면은 아 참 어렸을 때 기반을 닦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고 테크닉은 그런 것 예, 같고 이제 맞아요. 음악성은 20대 넘어서 이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느냐, 뭐 맞아요. 얼마나 많은 예. 생각을 하느냐, 뭐 책을 읽느냐 이런 맞습니다. 걸로 또 예.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특히나 저는 옛날에 음반을 모았었어요. 네, 한 주에 한 번씩 네. 이렇게 음반 가게 가가지고 명연주 명음반 뭐 이런 예, 건가요? 네.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음악가들 음, CD를 듣고 네.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리고 저는 분석을 옛날에 하셨네요. 분석을 음. 하고 또 좋은 건 들려줬어요. 네. 친구들하고 같이 음악 얘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와. 그래서 참 이게 아름다움을 이제 음. 관전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음악가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혜인 것 같고 네. 또 아름다움을 저희는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고단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네. 결국에는 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 아름다움이 또 나오는 비창 네. 이악정 같은 맞아요. 경우가 네.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음악가들은 생각도 해보게 어렵게 되네요. 연습하고 예.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을 맞아요. 들려주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어렵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또 감정을 움직이는 거니까 마음을 그렇죠. 움직이는 네. 거니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보람차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표님 이렇게 음반 듣고 또 나눠주고 서로 나누고 해서 지금 이제 툴 뮤직을 맞아요. 네, 또 예. 운영하시는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제가 12년부터 음반을 시작을 했는데요. 음. 첫 음반이 네. This is my story예요. 그 하나님 네. 찬양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네, 이것이 나의 같아가지고 간증이. 예, 이것이 네. 나의 간증이요로 시작을 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멋지네요. 예, 네. 그때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음. 첫 번째는 무조건 찬송가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웨이홈이라는 음. 찬양팀 음반을 제작을 했었는데 네. 참 이렇게 순간순간 이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찬송이 찬양시켜라. 네. 찬송이 그래서 이제 음반해라. 오늘 오셨네요. 네. 예, 뭐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또 그 지시대로 또 사는 것 같아서 또 그게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네. 너무 잘 정말 말 그대로 주님과 같이 잘 살고 계시네요. 예, 네.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준비해 주신 곡이 주님과 같이던데. 네. 되게 주님과 이야기가, 같이 네. 그 CCM 곡이잖아요. 그거 플러스 한 곡 이렇게 찬송가 편곡 한 걸로 이렇게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직접 편곡하신 거. 그냥 뭐 네. 편곡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심플하게 음. 좀 보이싱을 더 해서 네.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편곡을 했고요. 네. 일단은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음. 내겐 주밖에 없네. 네. 그래서 우리 입시 보시는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굉장히 소중한 자라는 사실을 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곡을 고르게 됐습니다. 네, 어떤 수험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길을 가는데 무슨 이제 건물에 글씨가 써 있는데 그것 중에 몇 개가 네온 사인이 이제 불이 꺼져가지고 삼수로 보였대요. 그래갖고 자기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하필은 왜 불이 꺼져 저렇게 꺼지냐. 네. 그래서 기분 나빴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선생님 고3 때는 글이 아니야 실제로 찬양이 굉장히 유행했어. 그래서 우리 입시생들한테 제발 그 찬양 해주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일도 있었는데 네. 기분 나빴겠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미신이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네, 주님과 같이 네, 나가면 좋겠습니다. 킹하늘님께서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이마수님께서 주님과 같이 은혜의 찬양이에요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은혜의 찬양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막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김정모 권사님께서 손가락이 본인 손가락보다 너무 예쁘다고 남겨주셨어요. 네, 우리 김지선님께서는 담백하고 깨끗한 피아노 선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힐링하는 밤을 보냅니다.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귀한 말씀 우리가 전할 때 귓구멍이 열려지기를 기도한다고 김정모님께서 네, 남겨주셨고요. 박수남이 남겨주셨고 또 클래시스님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마수님께서는 평안과 은혜가 네, 가득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보라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입시 전문가 수능 주간을 만나서 이렇게 입시 전문가 정윤은 대표님 네. 그리고 문찬송 피아니스트님 오셔서 이제 많은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네, 우리 뭐 수험생들 아니면 수험생 가족들 아니면 오늘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진짜 그 주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맞아, 기도밖에 없어요. 네, 기도밖에 네. 없고 그리고 사실은 뭐 멘탈 관리라고 하는데 결국에 멘탈 관리도 정말 기도 안에서 멘탈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습관적으로 연주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한테 힘이 되고 그게 또 전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뭔가 네게티브한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은 좋은 결과가 반드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까도 뭐 우리 문찬성 피아니스트가 얘기해 주셨지만 혹여나 잘 안 될지라도 그 또 과정 가운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네. 게 또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 의지하고 또 이 시기를 지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문찬성 피아니스트. 예. 저도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흡사한데요. 그냥 제 그 찬양 가사처럼 정말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 내용이 그냥 문자적으로가 아니고 실제 마음에 실제잖아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결과에 상관없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우리가 이제 사는 것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니까 네, 맞습니다. 낮아져도 영광, 높아져도 영광,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인생이 되는 게 네. 최고 값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고 가면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최선을 그런 다해서. 생각을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보라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정범님께서 100세 인생 10수도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뭐 뭘 하던 간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방송 소감 남겨주시면 그것을 이제 오늘 방송 썸네일로 이제 해주시니까요. 네, 오한방 남겨주시면 우리 이하윤께서 하나 남겨주셨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 두 분의 멋진 연주. 되게 멋지네요. 두 분의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오한방을 그러니까요. 만드셨네요. 와, 네, 김정문께서는 수능이 인생 전부 아닙니다. 네, 인생 전부 아닌데 그 대학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평생 쫓아. 네, 대학으로 이게 등급이 나눠져 갖고 우리나라는 맞아요. 참, 네, 맞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리의 또 앞길이 있음을 믿으니까, 네, 네. 우리는 또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문찬송 선생님께서 응원하는 마지막 곡을 예. 준비하셨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복음성가인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여근아 교수님 바이올린과 함께 제가 반주로 이제 마지막 곡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연주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입니다.
와,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함께하니까 너무 좋고요. 이만수님께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신영규님께서는 저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길 바래요라고 남겨주셨고요. 김정모님께서는 바이올린 소리 너무 구슬퍼요라고 해주셨는데, 아 정말 요즘에는 수능생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주간이어서 더 이렇게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해주신다면,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음악 가운데 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네. 또 제 사랑하는 제자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힘내시고 더 주님을 기대함으로 그 준비하시고 마지막 과정까지 주님의 힘으로 화이팅입니다. 네, 주님의 힘으로 화이팅 하는 걸로. 네, 정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입시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입시 말고도 우리 김정모님께서 지금도 잘났는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입시 말고도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길들을 잘 찾았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수험생들뿐 아니라 또 우리 일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입시 때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때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간절하죠, 아주.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맞습니다. 네, 입시 때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클래식 클래스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